사랑하는 남성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비뇨의학회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60세 이상 한국 남성 10명 중 8명이 아침 발기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8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의 혈액을 검사했더니 거의 예외 없이 단 하나의 영양소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비싼 호르몬제도 아닙니다. 희귀한 약초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단돈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가 너무 흔하다고 무시해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딱 12분만 제게 주십시오. 이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여러분은 수백만 원어치 병원비를 아끼는 것은 물론이고 20년 전 그 뜨거웠던 활력을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종로에서 30년째 남성 비뇨기 건강만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지수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왜 이토록 확신에 차서 말씀드리는지 그 시작점이 된 한 환자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72살의 김재현이라는 분이 제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일부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여준 절망, 그리고 나중에 되찾은 그 기쁨은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실 그대로입니다. 김재현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반듯하고 강직하며 가족에게는 하늘 같은 기둥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날 진료실에 들어선 그분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당당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흐릿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함께 오신 아내분이 먼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 좀 살려주세요. 몇 달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낮에는 소파에 인형처럼 누워서 꼼짝을 안 하고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친구 만남도 전부 끊었어요. 제가 무슨 말만 건네면 버럭 화를 내고 그러다 또 방에 틀어박혀서 한숨만 쉬고 원장님, 저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아내분을 밖에서 기다리시게 한 뒤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였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습니다. 몸이 솜에 물 먹은 것처럼 무겁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떨구며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아침에 그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비싼 주사, 좋다는 약, 안 해본 게 없는데 다 그때뿐이에요. 이제 저도 포기했고 집사람도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다 조용히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평생을 가족 위해 헌신했던 강한 남편이 수많은 제자에게 존경받던 스승이 자신의 몸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김재현 선생님 한 분만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70대의 남성들이 누구에게도 차마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나이 탓이겠지 하며 밤마다 홀로 절망하고 있는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단순히 나이 탓만도 아닙니다. 저는 김재현 선생님의 차트를 내려놓고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 맞으셨던 주사, 잠시 전부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 몸속에 꺼져버린 엔진을 다시 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몸에 원래부터 있었던 힘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처방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비타민 B12였습니다. 당연히 그분은 믿지 못했습니다. 표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도 결국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고작 비타민이 없어서 이 꼴이 됐다는 말인가. 수년간 온갖 보약과 값비싼 치료에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절망만 맛본 분에게 고작 비타민 한 알이 답이라니 얼마나 허무하게 들렸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몸속 발전소의 점화 플러그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겁니다. 선생님 몸은 최고급 연료가 탱크에 가득 차 있는데 정작 불꽃을 튀겨줄 장치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제 확신에 참 말에 그의 텅 빈 눈에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 역시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남성 갱년기 환자가 오면 호르몬 수치를 검사하고 부족하면 주사로 보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 순간은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시들해져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나니 제 몸이 더 이상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며 더 무기력해졌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밖에서 억지로 호르몬을 밀어넣는 방법 말고 몸 스스로 힘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몇 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 노화방지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의사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세포 에너지 생성과 신경 전달 물질의 관계를 연구해 온 세계적인 뇌신경학자 닥터 호프만이었습니다.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은 청년처럼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의사들이 모인 강당에서 그가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수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0년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성 우울증, 만성 무기력증, 원인 불명의 성기능 장애 환자들의 90% 이상이 공통적으로 단 한 가지 영양소가 결핍 상태였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타민 B12, 코발라민이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이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비타민 B12는 조혈 비타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 비타민이자 에너지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감싸는 보호막, 수초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전선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신호가 새어나가고 합선이 일어납니다. 뇌는 우울해지고 몸은 무기력해지며 남성의 그곳으로 가는 신경신호 역시 중간에 끊기거나 엉뚱한 곳에서 합선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뇌에서 강력하게 명령을 내려도 전선 자체가 망가졌으니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지식의 조각들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문제는 호르몬 탱크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김재현 환자분의 혈액 검사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 범위 가장 아래쪽 턱걸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정상 범위 아니니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을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닥터 호프만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정상 범위의 턱걸이는 최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핍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 비타민 B12가 값비싼 정력제나 보약보다 근본적으로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지 그 과학적 원리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피곤하고 힘이 없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겁니다. 첫째, 에너지 점화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의 작은 발전기, 즉 세포들이 밤낮 없이 돌아가야 활력이 넘칩니다. 연료는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연료만 쌓아둔다고 전기가 만들어집니까? 불꽃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B12가 바로 그 불꽃,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먹어도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연료만 창고에 쌓여 있다가 미처 타지 못하고 썩어버립니다. 잘 먹는데 왜 힘이 없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셨던 분들,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연료는 넘치는데 불꽃이 없었던 겁니다. 둘째, 혈액 생성입니다. 비타민 B12는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핵심 재료입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피 자체가 부족해지고 산소 운반이 떨어집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머리가 항상 안개 낀 것처럼 멍한 이유가 바로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남성의 발기란 무엇입니까? 음경 해면체에 산소가 가득한 깨끗한 피가 폭발적으로 차오르는 현상입니다. 피 자체가 부족하고 그 피에 산소마저 없다면 어떻게 단단함을 유지하겠습니까? 셋째,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혈관 청소입니다. 우리 몸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이 있습니다. 주로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고 난 뒤 생기는 찌꺼기인데 이것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힙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딱딱해지면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발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혈관의 폭발적인 확장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녹슨 쇠파이프처럼 굳어버린 혈관이 늘어나겠습니까? 기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유일한 청소부가 바로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가 B6, 엽산과 힘을 합쳐 이 쓰레기를 몸에 유익한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바꿔버립니다. 청소부가 충분하면 혈관에서 녹이 제거되고 다시 탄력을 되찾습니다. 비아그라 같은 약은 녹슨 혈관을 억지로 잡아늘려 임시로 피를 통하게 하는 응급 처방입니다. 하지만 비타민 B12는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복원해서 몸이 스스로 자연스러운 확장을 해내도록 근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댓글에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건강의 비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특히 60대가 넘으면 이 비타민 B12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했을 때 그냥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에서 분비되는 내인자라는 특별한 물질과 결합해야만 비로소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고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이 내인자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열쇠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소고기나 계란을 먹어도 열쇠가 없으니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구멍 뚫린 바가지로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드시는 약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5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이 기력이 너무 없어서 거의 기어오시다시피 진료실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다. 속이 쓰리다고 위산 억제제를 거의 20년 가까이 매일 드시고 계셨고 혈당이 높다고 당뇨약을 10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속 편하자고 드신 그 위산 억제제가 바로 내인자 공장을 멈추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 당뇨약은 남아있는 비타민 B12마저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사장님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사들은 혈당을 낮추고 위산을 조절한다고 약을 줍니다. 하지만 그 약이 당신의 신경과 에너지와 남성으로서의 기능을 송두리째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약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다만 그 약들이 빼앗아가는 것을 동시에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것을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완성한 황금 복용 비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지금 꺼내서 받아 적으십시오. 첫째, 무엇을 사야 하는가? 약국에서 비타민 B12를 달라고 하면 약사님이 두 종류 중 하나를 꺼내줄 겁니다. 하나는 싸구려 시아노코발라민 비활성형입니다. 다른 하나는 메틸코발라민 활성형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시아노코발라민은 가공되지 않은 원목과 같습니다. 몸에 들어와서 간에서 복잡한 변환 과정을 거쳐야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나이 들어간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몸이 이 변환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메틸코발라민은 이미 완성된 최고급 가구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즉시 신경을 코팅하고 발전소를 가동합니다. 약국에 가셔서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활성형 비타민 B12 메틸코발라민으로 주십시오. 둘째, 얼마나 먹어야 하는가? 약통에 적힌 권장량은 보통 50에서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20대가 현상 유지를 위해 먹는 양입니다. 여러분은 현상 유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고갈되고 망가진 몸을 복구해야 합니다.
말라버린 저수지에 물 한 컵 부어서 저수지가 채워지겠습니까? 최소 1, 0마이크로그램입니다. 걱정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비타민 B12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은 것은 소변으로 깨끗하게 배출됩니다. 지용성 비타민처럼 쌓여서 독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3개월간은 매일 1, 0에서 증상이 심한 분은 2, 0마이크로그램까지 넉넉하게 드십시오. 셋째, 언제 어떻게 먹느냐. 이것이 약국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결정적 비법입니다. 밥 먹고 30분 뒤에 먹는 것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점화 장치입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입니다.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십시오. 밤새 잠들어 있던 발전소를 깨우는 모닝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알약을 물과 함께 꿀꺽 삼키지 마십시오. 삼키면 그 약해진 위장을 통과하면서 효과가 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우리가 비타민 B12를 따로 먹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위 기능이 약해져서 흡수가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그 약해진 위장으로 밀어 넣습니까? 알약을 혀 밑에 넣으십시오. 사탕처럼 천천히 녹이십시오. 의학 용어로 설하투여라고 합니다. 혀 밑에는 약 성분을 위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관으로 보내는 모세혈관이 촘촘하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같습니다. 5분 안에 뇌와 신경과 심장과 그곳까지 도달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활성형 메틸코발라민을 산다. 둘째 일, 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시작한다. 셋째, 아침 공복에 혀 밑에서 녹여 먹는다. 이 세 가지를 딱 3개월만 지켜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를 그르치는 분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철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1, 0마이크로그램을 드시라고 했더니 한 환자분이 빨리 효과를 보겠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 0마이크로그램씩 세 알을 드셨습니다. 며칠 뒤 소변이 노래지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님, 점화 플러그를 갈아 끼우라고 했지 언제 불을 지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오늘 먹고 오늘 밤 효과를 보는 즉효약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망가진 신경과 혈관을 벽돌 한 장 한 장 다시 쌓아 올리는 대공사입니다. 최소 3개월 꾸준히 하십시오. 둘째, 함부로 약을 끊지 마십시오. 100원의 기적이라고 강조했더니 당뇨약도 혈압약도 다 끊어도 되겠지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기존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고 약의 부작용으로 빠져나간 영양소를 보충하는 지원군입니다. 한 환자분이 혼자 당뇨약을 끊으셨다가 고혈당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약은 생명줄입니다. 주치의와 상의 없이 절대 중단하지 마십시오. 셋째, 최악의 적을 피하십시오. 술입니다. 알코올은 비타민 B군을 몸에서 증발시켜버리는 악마입니다. 아침에 귀한 코팅 재료를 넣어줬는데 저녁에 신나를 부어서 그 코팅을 녹여버리는 꼴입니다. 적어도 이 대공사가 진행되는 첫 3개월만큼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술을 멀리해 주십시오. 자, 이제 비타민 B12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비법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훌륭한 선장입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함께 노를 저어줄 선원이 필요합니다. 비타민 B유과 엽산, 이 두 동료가 합류하면 삼총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혈관 쓰레기 호모시스테인을 B12 혼자서도 청소할 수 있지만 이 삼총사가 뭉치면 청소 효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비유가 쓰레기를 꼼짝 못하게 잡아두면 엽산과 B12가 이것을 유익한 메티오닌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 비타민 B12를 드실 때 비육과 엽산이 넉넉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 복합체를 고르십시오. 단, 함정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비타민 B 복합체는 정작 B12를 싸구려 시아노코발라민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약통 뒤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B12가 메틸코발라민으로 1, 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십시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낮에는 메틸코발라민으로 발전소를 돌립니다. 그럼 밤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밤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낮에 혹사당한 신경이 다시 코팅되고 혈관이 이완되고 청소되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밤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지는 않습니까?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회복 시간을 통째로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김재현 환자분께 메틸코발라민과 함께 쌍으로 처방했던 밤의 회복 음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기도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3가지입니다. 마그네슘 가루, 생강 한쪽, 계피 가루, 조금. 마그네슘은 눈 떨림에나 먹는 거 아니냐고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천연 이완제입니다. 밤새 몸을 경직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가 낮에 가속 페달이라면 마그네슘은 밤에 차를 멈추고 신경을 쉬게 하는 휴식 페달입니다. 생강은 왜 넣느냐? 나이 들면 순환이 떨어집니다. 특히 말초혈관, 손끝, 발끝, 그리고 그곳까지 피가 제대로 가질 못합니다. 생강은 막힌 순환을 뚫어 따뜻한 회복의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계피, 이것이 비밀 무기입니다. 계피는 혈당을 잡는 강력한 천연 물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야간 저혈당이 와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깹니다. 계피는 밤새 혈당을 파도치지 않게 잔잔한 호수처럼 유지시켜줍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마그네슘 가루 1숟가락을 넣습니다. 생강 한쪽을 얇게 썰어 넣거나 즙을 냅니다. 계피 가루를 손톱만큼 톡 뿌려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딱 1시간 전,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마시십시오. 그날 밤 여러분은 아마 오래간만에 깊고 따뜻한 잠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낮에는 메틸코발라민으로 엔진을 돌리고 밤에는 마그네슘 생강차로 엔진을 수리한다. 이것이 비싼 약으로도 절대 만들 수 없었던 완벽한 회복의 순환입니다. 제가 비타민 B12를 이토록 확신하는 것은 김재현 선생님 한 분만의 사례 때문이 아닙니다. 30년간 이 방법으로 절망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시내버스 기사님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기능 문제만이 아니라 더 급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발바닥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타올라서 이불이 발에 닿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며 깨셨습니다. 낮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깜빡깜빡 졸아 사고 날까봐 겁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형적인 말초신경 병증이었습니다. 벗겨진 신경전선이 합선을 일으켜 통증이라는 거짓 신호를 마구 쏘아대는 겁니다. 똑같이 활성형 메틸코발라민, 아침 공복, 혀 밑에서 녹여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이 음료수 한 상자를 들고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한 달쯤 되니까 불타던 발바닥이 서서히 잠잠해졌습니다. 2달째부터는 이불 덮고 꿀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게 다가와 귀옛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게 다시 섭니다. 그분은 소년처럼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발바닥만 고친 게 아니라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폈습니다. 이것은 그곳 하나만 위한 약이 아닙니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신경과 혈관과 뇌와 삶 전체를 근본에서 다시 세우는 치료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의학 정보를 나누는 교육적 목적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용량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뒤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긴 시간에 걸쳐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의 모든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으로 매일 아침이 두려웠던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우리 몸을 진짜로 망가뜨리는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멈춰버린 발전소, 벗겨진 신경전선, 녹슨 혈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되돌릴 활성형 메틸코발라민의 기적, 황금 복용 비법, 삼총사 조합, 밤의 회복 음료까지 모든 비밀이 이제 여러분 앞에 낱낱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지만 귀찮아하며 여느 때처럼 무기력한 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일 아침 가까운 약국으로 달려가 활성형 메틸코발라민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하며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김재현 선생님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메틸코발라민과 회복차를 시작하신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예전의 그 처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건강한 남성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아내분이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따라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놀랍도록 따뜻하고 힘이 넘치는 손이었습니다. 원장님, 지난 주말에 3년 만에 뒷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내가 다시 거기 오를 수 있을 줄 꿈에도 몰랐는데 제 두 발로 땀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며 멋쩍지만 행복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다시 살맛이 난다고, 더 이상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아내분의 수줍은 얼굴에 모든 답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더 이상 쓸모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기둥으로, 사랑받는 남편으로,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은 비싼 약이나 병원 시술실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결심과 약국의 그 알약과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조금이라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정확하고 따뜻한 건강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나는 오늘 내 몸의 엔진을 다시 켠다. 이렇게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한 줄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절망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당신의 모든 아침이 힘차게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